김스 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19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세 번째 과목이죠. 식품 가공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우유류의 성분 규격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식품 공전에는 우유류의 성분 규격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산도, 액시디티의 경우엔 0.1% 이하, 젖산으로 0.1% 이하로 나와 있는 게 맞는 설명입니다. 유지방의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요. 효소 중 하나죠. 포스팔테이즈의 경우엔 1ml당 2g 이하 아니고요. 음성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저온 장시간 또는 고온 단시간의 살균 제품에 대해서 음성이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장균군에 있어서 NCMM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식품위생학이나 식품미생물 시간에 배웠을 텐데 N은 뭐예요? 5번 반복을 했을 때 C는 2번까지 사용이 된다. 미생물이 아예 없는 것부터 최소부터 최대 10마리까지 사용한다. 그 중에 어떤 미생물? 대장균군에 대해선 이렇게 5번 했을 때 2번까지 이 사이에 있는 게 허용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게 세균수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세균은 훨씬 더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기준이 훨씬 더 브로드합니다. N은 5고요. C는 2. 이거는 똑같고 최소 기준은 10,000마리, 최대 기준은 50,000마리 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포스팔타제 음성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옥수수 전분에 제조할 때 아황산으로 침지를 합니다. 그 목적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옥수수 전분을 제조할 때 아황산으로 침지를 하는데 그 이유는 녹말을 단백질로부터 쉽게 분리해내기 위함입니다. 자, 보기를 같이 보시면 호화를 촉진시키는 거 아니에요. 침지의 목적이 호화 촉진시키는 거 아니고요. 옥수수를 연화시켜서 쉽게 맛에 되게 하는 거 맞고요. 단백질과 가용성 물질을 추출합니다. 단백질을 분해해서 녹말이 분리되게, 쉽게 분리되게 용이하게 만드는 게 맞고요. 이때 잡균이나 미생물의 오염이 방지돼요. 젖산세균이 생육하면서 잡균이나 미생물 오염이 방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아황산 침지와 전분의 호화, 옥수수 전분의 호화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햄, 소세지 가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산 가공품 제조에 있어서 염지가 뭔지 아시죠? 가장 간단한 염지는 소금을 뿌리는 거죠. 염지 재료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소금은 왜 뿌려요? 보수성, 물을 잘 가두고 있는 거죠. 수분을 유지하고요. 연화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특징 맞고요. 니트로스 아민 생성 촉진으로 육색, 향상 효과 증진, 이건 뭐예요? 발색제의 특징이죠. 발색제로 쓰일 수 있는 건 뭐예요? 질산염과 아질산염에 대한 설명이네요. 짠맛과 조화를 이루어서 풍미를 개선할 수 있는 건 뭐죠? 단맛 내는 거. 설탕이죠. 설탕 같은 게 짠맛과 조화를 이루어서 더 풍미를 좋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고, 원료육의 다공성을 부여하여 훈연 효과를 증진하는 게 질산염, 아질산염으로 나와 있는데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인산염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인산염의 경우에 고기의 결합력, 결속력과 수분 유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소금이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육가공품, 육 가공할 때 필요한 기구 및 설비가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구 및 설비가 필요할 텐데 최적인 뭐예요? 잘게 잘라주는 거 필요하겠죠. 충진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충진기 뭐냐면 여러분 소세지는 어디에 넣어요? 어떤 케이스 안에 소세지를 이렇게 밀어 넣죠. 이렇게 어떤 케이스 안에 소세지를 밀어 넣을 때 쓰는 게 충진기입니다. 필요해요. 혼합기는 고기를 잘 혼합해 주는 거. 균질기는 잘 균질해 주는 건데 대표적으로 어디에 쓰여? 우유 균질하는 것 또는 아이스크림 균질하는 게 쓰이는 게 균질기입니다. 정답은 4번 균질기는 육가공품 제조 시에 필요한 기구 및 설비는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가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가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계산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압 하에서 물,
기존의 물의 온도는 25도씨예요. 근데 이 물 2kg를 100도씨의 수증기 아니죠. 수증기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물의 평균 비열은 4.2kJ per kg 켈빈이고요. 100도씨에서 증발 잡열은 2257kJ per kg입니다. 자, 어떤 걸 구하라는 거예요? 물을 일단 끓여요. 25도씨에 있는 물을 100도씨로 만들어 봅시다. 100도씨의 물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때 필요한 엔탈피의 변화는 몇이에요? 25도씨에서 100도씨가 됐어요. 차이가 몇이죠? 75도씨. 선생님 여기 켈빈인데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도씨 변화하는 건 1켈빈 변하는 건 똑같죠. 자, 그러면 4.2에 kJ에 곱해야 돼요. 75를 곱해야겠죠. 킬로그램 몇 킬로예요? 2kg예요. 곱해주면 몇이에요? 630입니다. 자, 근데 뭘로 끝나나요? 정답이 2번인가요? 아니죠. 물에서 뭐가 돼야 돼요? 수증기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가 되기 증발 잡열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2257인데 1kg당이래요. 그러면 2257에 2를 곱해줘야겠죠. 2257에 2를 곱하면 4514입니다. 두 개 더해주는 게 정답이에요. 더하면 514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확인을 하고 어떻게 계산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지 풀이 방법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과일, 주스 아니고 주스, 혼탁의 원인이 되는 물질과 가장 관계 깊은 거 뭐겠어요? 과일에서 혼탁의 원인이 되는 건 팩틴이 되겠죠? 껍질에 있는 거. 정답은 4번 팩틴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유지를 정제한대요. 정제하는 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지 정제에 필요한 건 뭐예요? 검을 없애야겠죠. 탈검. 검은 찐득찐득한 거 맞는 설명. 산도 없애야 돼요. 뭐를 이용해서? 알칼리를 이용해서. 탈취, 냄새나 탈색, 색을 없애야 됩니다. 색소 성분도 없애야 돼요. 2번, 3번, 4번 탈검, 탈산, 탈취 및 탈색 맞는 설명이고요. 수소경화는 뭐였어요? 유지의 불포화, 지방산을 포화시키는 거였어요. 왜 포화시켰어요? 유지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끓는 점을 높여서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게 수소경화였습니다. 유지의 정제 과정과는 관련이 없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지를 추출할 때 가장 주로 사용하는 용매는 뭐였어요? 네 가지 중에 헥산입니다. 헥세인, 헥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증발이 용이하고요. 또 냄새나 맛이 남지 않습니다. 식품의 냄새나 맛이 남지 않아요. 따라서 정답은 1번 헥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답을 고르셨을 텐데, 일단 인체 내에서 소화되지 않는 다당류 뭐가 있어요? 팩틴도 있고요, 셀룰로즈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항균 항암 작용이 있어. 기능성 식품, 이것도 다양한 식품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힌트를 얻을 건 갑각류의 껍질 성분이에요. 뭐 생각하시면 돼요? 새우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거 잘 알고 있죠? 키틴이 많이 들어있죠? 정답은 4번 키틴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냉동 육류에 드립이래요. 드립이 뭐예요? 냉동 육류에서 뭐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육즙이 빠져나오는 거죠. 우리 육즙이, 빨간 육즙이 빠져나오는 거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드립이 발생하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드립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물리적 손상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요. 단백질이 변성될 수 있어요. 또 근육이 수축돼서 드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다만 세균의 번식과 드립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정답은 3번의 세균 번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이어지는 문제는 아마 식품위생학을 공부했으면 어렵지 않게 답을 골랐을 거예요. 아미노산 간장 제조실이에요. 무슨 간장? 산분해 간장이에요. 뒤에도 나오지만 염산으로 가수분해를 했어요. 자, 이때 핵산이 염산과 반응해서 생기는 염소화합물이래요. 딱 봐도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은 거. 정답은 MCPD가 되겠습니다.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산분해 간장에서 나오는 거죠. MSG 관련 없고요. NaOH 관련 없습니다. 정답은 1번 MCPD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피단이 좀 생소했을 거예요. 피단이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피단은 알 가공품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 가공품은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 종류의 알 가공품이 있죠. 여러분이 쉽게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건조란
있고요. 또는 동결란, 이것도 알 가공품이고요. 또 마요네즈도 일종의 알 가공품이죠. 계란을 이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피란이에요. 피란은 뭐냐면 파란 아니고 피란입니다. 피단입니다. 피단은 뭐냐면 중국에서 제조하는 건데 알에 소금이랑 알칼리염을 넣습니다. 소금이랑 알칼리염을 넣게 되면 이 알칼리에 의해서 알이 응고가 돼요. 이걸 먹는 걸 피단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뭘 이용하는 거겠어요? 알이 알칼리에 의해서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설탕 20kg을 물 80kg에 녹였습니다. 몰 분율을 묻고 있어요. 계산 문제면 역시 어려워합니다. 자, 몰 분율은 뭐예요? 몰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설탕의 몰수 더하기 물의 몰수. 근데 설탕 용액에서 설탕의 몰 분율을 물어봤으니까 이걸 설탕의 몰수로 나눠주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몰수 어떻게 구하나요? 설탕의 분자량을 알아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설탕의 분자량 알고 있나요? 360이에요. 물의 분자량은 잘 알고 있죠. 이건 알았을 거예요. 18. 자, 설탕의 분자량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60. 자, 그럼 20kg를 설탕의 분자량으로 나눠줘야겠죠. 얘도 80kg를 물의 분자량으로 나눠줘야 돼요. 자, 근데 분자로 와야 될 건 뭐예요? 설탕의 몰수죠. 20분의 360. 이게 정답이 됩니다. 이거를 구해보시면 정답은 4가지 중에 4번 0.0130이 되겠습니다. 자, 곱하면 안 돼요. 20에 360 곱하는 거 아니에요. 20에 360으로 나눠주고 80을 18로 나눠주고, 자, 그리고 각각 분모와 분자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액상이네요.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액상의 식품 원료를 이용해서 분말을 제조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대표적인 건조기를 묻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답률 82%에 해당됩니다. 뭐겠어요? 4가지 중에 스프레이 드라이어. 우리말로는 뭐예요? 분무 건조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블렌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블렌칭, 여러분이 잘 아는 데치기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채소를 데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산화효소를 불활성하고요. 변색 방지하고 박피를 용이하게 하죠. 박피는 껍질이 잘 벗겨지도록 하죠. 자, 그리고 향미 성분을 보호하나요? 그러기 위해서 블렌칭을 하는 건 아니죠. 블렌칭은 물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미 성분은 일정 부분 날아가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밀가루의 품질 시험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밀가루에 있어서 색도 측정하는 이유는 밀기율. 밀기율은 뭐예요? 밀기율은 밀가루에서 가루를 빼고 남은 찌꺼기예요. 찌꺼기가 얼마나 많이 혼입되어 있는지 색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채널 크기와 사별 정도로 입도를 확인할 수 있고, 페리노그래프와 아밀로그래프 많이 들어봤죠? 페리노그래프는 뭐였어요? 밀가루의 점탄석 측정하는 거 맞았죠? 아밀로그래프가 인장 강력 측정하는 거였나요? 아니죠. 인장, 늘어나는 거 이거 뭐였어요? 익스텐조 그래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럼 아밀로그래피는 뭘 측정했나요? 아밀로그래프는 밀가루를 호화시킬 때 뭐를 측정하는 거였어요? 점도를 측정하는 거였죠? 이게 아밀로그래프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까요? 콩을 가공하는데 불활성화 시켜야 하는 유해 성분이 있대요. 우리 콩을 생으로 먹으면 뭐가 안 좋다고 그랬죠? 콩을 생으로 먹으면 콩 안에는 트립신 저해 요소, 트립신 이니비터가 들어있습니다. 트립신이라는 효소를 저해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럼 트립신을 저해하면 뭐가 안 좋을까요? 트립신은 뭐예요?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단백질 분해 요소죠. 우리가 콩을 생으로 먹으면 트립신 저해제에 의해서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작용할 수 없습니다. 즉,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콩을 가열해서 익혀 먹으면 트립신 저해제가 역할을 못하겠죠? 정답은 3번 트립신 저해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메톡실계 함량이 7% 이하인 팩틴의 경우에 젤리 강도를 높이기 위해 첨가해야 할 물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팩틴은 2가지가 있습니다. 고메톡실, 메톡실이 많은 팩틴이 있고요. 저메톡실, 메톡실이 적은 팩틴이 있습니다.
자, 딱 봐도 두 개 중에 어떤 거겠어요? 7% 이하인 펙틴은 고맥툭실일 리가 없죠. 저맥툭실 펙틴이죠. 이 저맥툭실 펙틴에 있어서 젤리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뭘 넣을 수 있냐? 이가 양이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가 양이온 뭐가 있겠어요? 네 가지 중엔 칼슘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쌀의 도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쌀을 도정하는데 도정이 가장 안 된 건 뭐라고 불러요? 현미라고 부르죠. 도정이 가장 많이 된 건 뭐라고 불러요? 많이 깎아낸 건 백미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아마 헷갈릴 건 7분 도미가 먼저인가 5분 도미가 먼저인가를 헷갈릴 텐데 더 덜 깎은 게 5분 도미, 더 많이 깎은 게 7분 도미입니다. 따라서 현미가 가장 안 깎은 거 5분 도미, 7분 도미, 백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우유 안에 들어있는 우유에서 한 80, 단백질 중에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단백질은 뭐죠? 카제인이죠. 여러분이 카제인 나트륨을 많이 들어봤을 때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카제인의 경우에 등전점을 물어보고 있어요. 등전점은 뭐예요? PI, 아이소일렉트릭 포인트, 전기적으로 중성인 지점입니다. 이 등전점에서 단백질의 침전이 일어나죠. 카제인의 경우 등전점은 몇이냐면 정답은 4번 pH 4.6입니다. 그냥 산성 조건에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이룬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답은 4번. 이렇게 2018년 8월 19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식품 가공학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쉬운 난이도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혹시 충분히 이해가 안 됐거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또는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